피해자가 처음에는 내 차를 검정색 차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흰색 차라고 했다가 세 번째에는 경차라고 했다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나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술 바뀌어도 신빙성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의 이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판례를 기초로 해서 이 정도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탄핵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결은 뭐냐면요,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는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요, 그 진술을 번복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이거 봐라, 피해자가 본인이 정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흘렀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럴 리 없지 않느냐, 분명히 경찰당에서 분명히 피해 입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원의 답변입니다. 판결문 보면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에서와 그리고 1심 법정에서도 보통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합하는,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했는데 항소심 2심 법정에 이르러서 모호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내가 정말 기억에 맞는 진술을 한 게 맞나? 나도 헷갈려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그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칙에 비추어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 이르러 약간 모호해졌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기억이 흐려졌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2022년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피해자가 있었고요, 성범죄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모텔 객실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만약에 모텔 객실 안에 정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거 도와달라라고 소리 지르거나 더 격하게 반항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더 격하게 반항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거나 피해자 옷의 단추가 뜯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 피해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내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가해자와의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뢰관계, 평소 간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지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어떤 가해자에 대한 증오 내지 처벌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내가 이거를 너무나 외부에 알렸을 때 나 역시도 지탄받지 않을까? 가해자가 너무나 일상생활에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 뭐라고 하냐?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그러니까 다른 성폭력 피해자,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반응했어야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줄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해야 탄핵시킬 수 있을까요? 1번에 보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경험치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서로 모순되진 않는지, 그리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방법은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대요, 잘 모르겠대요, 이것만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가적인 사실관계들,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차를 뭐를 타고 왔는지, 옷 색깔이 뭐였는지, 말의 행동이 뭐가 우선이었고 어떤 행동이 뒤였는지, 이런 부차적인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기억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이 된다. 다만 딱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간에,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 내부적으로 모순이 있었던 경우. 두 번째,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들이 모순이 있는 경우. 세 번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야 비로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억울하게 성범죄로 공소제기 됐을 때, 억울하게 고소됐을 때 피해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제가 앞선 두 가지 판례 설명드린 것처럼요, 피해자 진술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나 중요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사건, 저희 의뢰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내 차를 검정색 차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흰색 차라고 했다가, 세 번째에는 경차라고 했다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나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술 바뀌어도 신빙성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정에 집중해가지고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려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